11일 화요일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닝미팅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전일 유가 급락 관련해서 황병진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전일 유가, 특히 WTI WTI 선물 5월물이 급락을 했고요. WTI 5월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가 좀 현실화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만기를 앞두고 롤오버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를 하면서 WTI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거래가 됐고요. 반대로 지금 지금 실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랑물의 경우에는 브렌트 가격은 25.99달러, 그리고 WTI 6월물 가격은 20.5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WTI 5월물 가격의 폭락은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석유 시장의 수요 불확실성이 공급 과잉 공포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원유 선물 시장의 만기 이벤트가 겹쳤기 때문에 좀 발생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세 가지 이슈로 유가의 하방 압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석유 시장의 수요 급감이라고 하는 부분,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이상 급감해 있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상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비관론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펙 플러스 감산은 4월에 사실상은 이행되지는 않고 5월부터 이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를 좀 잠재우기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WTI 선물의 컨텐고가 상당히 많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5월물과 6월물 간의 컨텐고가 저희가 직전일만 하더라도 배럴당 7달러까지 좀 확대가 됐었는데 전일 만기가 오늘까지 도래를 하면서 롤오버 물량들이 좀 겹치면서 5월물 매도, 6월물 매수 물량들 자체가 좀 겹치면서 결국은 이 컨텐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확대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20달러에서 롤오버 하던 아니면 10달러에서 롤오버 하던 결국 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던 일단 컨텐고화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결국 매도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결국 전일 그런 WTI 가격이 역사에 없었던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가 됐던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원유 저장 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원유 재고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저장시설 용량의 84.1%가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세로 갈 경우에는 5월 달에도 저장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결국 저장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원유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결국 웃돈을 주고라도 원유를 판매하게 되면 유가가 계속 급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가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오펙 플러스 감산에도 불구하고 단기 유가 하방 압력 아니면 불안정성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결국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여파에서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중심으로 해서 감산을 상당량의 감산을 하더라도 사실상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감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여파가 끝나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봉쇄되어 있는 부분들 자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단기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는 좀 존재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5월부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이 사실상 이행되는 부분들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감산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브라질 중심의 산유량 감소세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그런 만기에 대한 이벤트가 사실상 초래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ETF 시장을 좀 봐주시면 특히 원유 생산기업 ETF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XOP라고 하는 미국 E&P 생산 기업들 중심으로 한 그런 ETF는 플러스 1.53%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결국은 6월물 선물에 20달러 이상 계속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코로나19 여파가 끝나게 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반등할 거다라는 거를 기업들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TF 시장도 같이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방금 황병진 의원이 언급드렸지만 ETF 쪽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미국에 상장된 이 WTI 선물 가격 추정한 ETF들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만기 한 2주 정도에 앞서서 원월물로 롤오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장 마이너스 빠진 이런 걸 반영하지는 않고요. 6월물 가격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ETF 쪽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WTI 선물 계약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컨텐츠가 되게 심해졌는데 이게 펀더멘탈 대비해서 원화물 가격 자체가 좀 수급적으로 오버밸류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다음 만기가 다가왔을 때 이런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유 ETF에서 이런 롤오버 비용이 한 20-30% 정도 끼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지금 국면에서는 그럼 이 부분이 얼마 정도까지 더 지금 확대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롤오버는 끝났기 때문에 어제 이 가격 급락은 사실 영향이 없고요. 최근 6월물, 7월물 가격 차이를 보면은 뭐 대략 한 20-30%까지는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 30% 정도까지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 요런 뭐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DL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이게 유가 ETF랑 달리 DLS는 WTI 최근 얼물 가격을 추정하고 있어서 뭐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 갔는데 제가 아침에 이 DLS 설명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최대 손실 폭이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뭐 원금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을 텐데 지금 가격이면 원금 전액 손실입니다. 네, 이어서 외부 일정 관계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구한성 위원. 예,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했고요. 가동률 상승 효과 및 판관비 감소로 매출액 부합, 영업이익 컨센서스 46.2% 상회했습니다. 지난 4Q에도 GP 마진이 42% 나오면서 이 배치당 단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가동률 상승에 따른. 그래서 이번에도 GP 마진 40% 수준이 유지가 됐고요. 1분기 매출액은 65% YY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고 OP 마진 30.2% 시현했습니다. NH하우스 무위험 수익률 가정이 기존 2.0%에서 1.5% 수정됨에 따라 DCF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새로 산출했고요. 목표 주가 65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지금 코로나 항체 그 치료제 수주 기존에 나온 거 4,400억 외에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3공장 수주 목표 60% 조기 달성했고 4공장 증설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되어 투자 의견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가 급락 관련해서 석유화학산업 황유식 연구원 발표해 주십시오. 네,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뭐 충격적인 이제 가격 하락이었고 석유화학 산업에는 이제 구조 변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수혜가 될 거고요.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가는 뭐 밤사이에 뭐 제목은 $15로 됐는데 밤사이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엔 이제 현물 시장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입니다. 저장 탱크 부족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당장 넘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 같고요. 저희 그 운송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지금 지금 받아줄 유조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이제 유가를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사우디에서 OSP를 좀 충격적인 가격으로 좀 인하를 하면서 뭐 이런 이제 현재 그 수급 상황을 좀 반영을 좀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유의 추가 저장 여력이나 정유사 측면에서는 석유 제품의 이제 저장 가능 이렇게 탱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여력이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이제 그 지표가 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항공유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의 15%지만 지금 그대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고 기간이 굉장히 짧은 제품입니다. 한 2-3달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탱크가 이제 부족할 경우 전체 정유사의 이제 가동률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유 쪽에는 굉장히 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제 상당한 수혜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저유가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당시와는 좀 다른 컨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보다 훨씬 큰 원가 수혜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시에는 뭐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이 생산량이 같이 확대하면서 유가가 빠졌던 시기였고요. 결국 이제 경쟁 설비도 이제 원가가 좀 빠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 원가의 격차가 축소되는 그 정도만의 이제 수혜
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셰일가스와 오일이, 드라마틱하게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름이나 이제 가을쯤 되면은 이제 현실화 될 텐데, 뭐 이렇게 될 경우는 뭐 NCC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부각이 가능하다 생각이고요. 셰일가스나 오일이 생산 감소가 될 때는 이제 여기에 포함된 에탄가스 생산량이 같이 감소가 됩니다. ECC의 이제 원재료가 에탄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이제 감산이 되면서, 이제 수요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갈 경우에는, 에탄가스의 가격 급등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에탄이 이제 그러니까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 급등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결국에는 가격이 폭등할 경우, 납사보다 사실 원가가 더 비싸질, 그런 이제 시나리오도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 요거를 좀 대비하자라는 좀 생각이고요. 뭐 현재는 이제 수요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화학 설비 가동률도 같이 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탄가스 공급 부족이 뭐 나타나진 않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테지만 요게 다시 가동률이 올라갈 시에는 그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가스 가격 급등, 그리고 NCC의 이제 그 경쟁력 부각.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원재료가 열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이제 기업이었지만, 이게 지금 그 원가 경쟁이 바뀐다면은 그 주가가 좀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제 납사 경쟁력이 이제 확대되는 시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내년도 가동 목표로 이제 설비를 건설 중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가스 크래커가 한 70%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아직 착공하지 못한 거는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서 전체적인 이제 크래커 설비 증설 계획은 기존 대비보다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 스타픽이고요. 추가로 이제 NCC 기업으로 이제 대한유화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로 접근하면 대한유화가 가장 수혜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미국 ECC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롯데케미칼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ECC가 이제 미국에 있는 거 안 좋아지니까. 근데 사실 이제 캐파로 보면은 NCC가 한 300만 톤 남짓, 300만 톤 정도, 그리고 ECC가 한 80만 톤이니까 그래도 이제 NCC 비중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가 좀 많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한유화가 좀 더 퓨어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이번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수혜가 가장 크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부 일정 관계로 SKC 코롱PI 이규하 위원입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지금 예상보다 마진이 좀 잘 나와서 잘 나온 이유도 사실 내용이 되게 좋아서요. 일단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을 좀 했습니다. 경쟁사가 지금 뭐 대만의 이제 타이마이드나 일본의 카네카라는 업체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대만 업체가 조금 더 할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업체는 좀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대만 업체 같은 경우는 FPCB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CPI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 탑재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업체는 소재 쪽은 이제 주로 방열 시트 쪽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업부가 너무 안 좋아서 좀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산업,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 5G용 MPI 안테나에 들어가는 그 제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다양화된 이제 산업군에 이제 지금 익스포저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들 대비해서 훨씬 지금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MS 1위 업체고 마진율도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증이 좀 추가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업체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원래 이제 스읍에서 30배 정도 받아왔었고 글로벌 IT 부품 업체 중에 이렇게 이제 다각화가 잘 돼 있고 마진이 높은 업체들은 보통 스읍의 30배 이상 이제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 할증이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제가 예상은 원래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놨었고요. 이유는 뭐 이제 2분기부터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거를 감안해서 좀 낮춰놨었는데요.
예상보다 지금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로 보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첨단 산업, 그 5G용 MPI 안테나 소재나 아니면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2차 전지 같은 그 산업 쪽에서 계속 성장이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 수요도 이제 안 좋아지는 거는 분명히 이제 동사한테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중국 스마트폰이나 애플 쪽이 지금 3월, 4월부터 다시 조금씩 이제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동사는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마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첨단 산업 쪽이 좀 고가 아이템이어서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상으로는 1분기가 지금 일단 바닥일 거로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까지 이제 증액이 나오고 4분기도 지금 뭐 일단은 1분기보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목표 주가 4만 원 상향을 했습니다. 네,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조현입니다. 질문 좀 드리는데요. 최근에 저희 리서치에서 발표되는 자료 중에 거의 처음 보는 이 실적 상향 조정의 종목 같은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 자유로운 리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75% 이상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그 PI 필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마트폰 말고도 이제 다른 그 첨단 산업 쪽에도 익스포저가 많이 돼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같은 경우 이제 그 부품마다 그 인벤토리가 다 다른데요. 지금 PI 필름은 다른 부품 대비해서는 이미 작년에 좀 재고 조정이 많이 된 상황이어서 재고 레벨이 좀 낮아서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산업 발표해 주십시오. 네, 조선산업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을 우리가 낮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그 조선업도 당연히 경기 민감주로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 좀 직격탄을 입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분기 중에 글로벌 수요가 80% 감소한 걸 확인을 했고요. 조금 우리나라는 타격이 더 커서 전분기 대비 수요가 90% 감소해서 수주 실적이 이전 분기 대비 10% 수준에 불과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수준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조금만 버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유가의 급락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업체들이 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해양공사를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해양공사를 발주한 이 발주처들 입장에서 현재 유가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약간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지만 발주처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이 프로젝트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피해가 국내 조선업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가 급락 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해양공사에서 없었던 부실도 생겨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저도 사실 연초까지는 LNG 쪽의 발주는 뭐 코로나 사태랑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LNG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기반이 유틸리티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LNG선 발주가 이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LNG에 관련된 인프라들의 건설 시점에 맞춰서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 공사가 지금 제대로 되느냐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공기 지연, 뭐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면 건설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공기 지연 발생이 각국에서 확인된다면 이들 국가에서의 LNG선 발주 시기도 공기가 늦어지는 만큼 미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수요가 잠재 수요가 기존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잠재 수요 일부는 올해 안에 발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론으로 좀 데이터를 한번 보실 건데요. 4페이지 그림 3번을 봐주시면 그 하루 사이에 유가가 뭐 마이너스로 그늘물을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림 3번처럼 유가의 급락은 오래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슈퍼 컨탱거로 트레이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가는 거죠. 이 국제 유가가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할지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많이 겪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달 하고 많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 6번 보시면 각국에서 실제로 LNG 공사 잘 안 되고 있다는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주요국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모잠비크가 4월 1일 국경이 봉쇄돼서 뭐 플랜트 기자재 이런 것도 운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도 4월 2일 국경 봉쇄가 됐고요. 러시아는 3월 중순부터 외국인 출입 제한을 하고 있고 3월 말에는 이쪽도 차량이나 철도 통행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뭐 카타르도 4월 16일부터는 아직 물자 이동은 되는데 그 인적 이동에 제한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LNG 공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요. 유가 안 좋고 PMI 안 좋고요. 뭐 달러는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그림 13번 보시다시피 원래부터 해양 플랜트 발주는 유가에 상당히 정비례해서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유가 수준에서 올해 국내 조선업체가 해양 신규 공사를 한 건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지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 16번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발주처의 태도를 상당히 결정하기 때문에 유가랑 조선업체 이익 수준이 일정 부분 연동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막상 실적 자체의 변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8페이지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래도 최근 2년 동안은 수주 잔고가 좀 증가를 했고요. 해양 비중이 어쨌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예전 대비는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선업체 제가 한국조선해양을 대표적으로 공시된 걸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익성 자체가. 그래서 사실 1분기, 2분기 실적은 막상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해양의 부실 가능성, 부실이 실제 나온다면 실적이 기대 이하일 수 있고요. 부실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주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에는 부진한 상황을 만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분기와 2분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차후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 발주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좀 간단하게 다른 쪽에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일단 저는 LNG랑 탱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 공기 차질이 일단 주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정상화되는 걸 보면 발주처들이 거기에 맞춰서 LNG 발주는 기존 계획대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카타르 쪽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일정 조절은 가능하지만 발주 물량을 조절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미 카타르 왕실에서 발언을 한 바가 최근에 있고요. 탱커 쪽은 아까 들으셨다시피 배가 모자라서 난리기 때문에 이쪽도 선주들이 조금만 이런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이 진정되면 자기들 수요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발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다면 우리는 수주는 아무래도 LNG선을 하는 국내 빅3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이하게도 탱커에만 전체 일감이 집중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미포조선은 해양을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져서 발주처랑 문제가 생길 그런 여지는 없는 회사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특별히 없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빅3 중 가장 해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삼성중공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미포조선은 제가 목표 주가 45,000원을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근거는 우리 조선업이 제일 힘들었던 2016년에 PBR이 0.7배였습니다. 지금 저희 PBR이 한 0.5배 들어와 있거든요. 그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점을 목표 주가로 이렇게 제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4,700원을 이렇게 제시를 드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016년에 PBR이 0.6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사실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센티먼트나 이런 거는 그때 대비 좋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에 시추선 해결 잘 안 돼서 시추선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재무 구조가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다. 예. 지금 뭐 유일하게 지금 순차익금이 이렇게 조 단위로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과거 저점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NG 관련된 본행제 회사인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은 어떻게 보느냐? 이 종목들은 과거에 퍼가 20배, 30배, 뭐 매번 산업재 종목 치고는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10배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 다만 상반기에 LNG선 발주가 없다 보니까 뭐 시장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차후에 관심을 받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과거처럼 20배, 30배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사이드가 뭐 100배, 200%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보수적으로 간단하게 10배를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5배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코스피 평균 퍼고요. 그래서 10.5배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카본이 7,400원,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9,100원이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이 동성화인텍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12의 그 행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11,643원에서 이제 저희가 전환사채 행사가 됐는데요. 지금 9,315원으로 이렇게 간단히 좀 발표해 주세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저희 12 전환가보다 살짝 아래로 이렇게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컴투스 게임빌 발표해 주십시오. 네, 컴투스 게임빌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빌이 모회사이긴 한데요.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서머너즈 워로 인해서 이 회사는 계속 실적은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입니다. 분기 300억 내외 영업이익은 나오는 회사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홀드 의견을 유지를 했을 텐데 드디어 이제 신작이 조금 나오는 시점이 서서히 이제 다가온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바이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합니다. 일단 서머너즈 워 이후에 신작이 성과가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서머너즈 워 자체는 글로벌에서 성과를 좀 거두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든 게임,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 하고요.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그리고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이 두 개 게임은 올해 이제 회사는 일단 3분기, 4분기로 일단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일단 코로나 영향이 게임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을 하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홀드 의견 계속 유지는 하겠습니다. 이 회사 지금 뒤쪽에 이제 그림 1번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2016년 4분기 이후에 계속 영업 적자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영업 적자가 나오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좀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제 사업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신작이나 이런 것들의 라인업도 너무 약해서요. 저희는 계속 홀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컴투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밸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컴투스를 좋아하는 만큼 컴투스를 직접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게임빌까지도 고려할 필요는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아모레퍼시픽 1분기 추정치를 추가적으로 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내 방판 그리고 아리따움 등의 급격한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2월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면세가 급격히 빠졌는데 3월에는 감소폭이 2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았는데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이 3월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추가적으로 좀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중국 오프라인 매장도 거의 오픈되었고, 물류가 안정화되면서 온라인 매출도 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도 아직 조심스럽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외부 활동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QOQ 개선이 나올 것이고, 또 이후 오프라인 매장 축소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강화 등 구조조정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정치가 좀 높은
높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기 상반기에 다 영업 차질 건데 추정 씨 이렇게 좀 높게 잡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 833억 원이고요. 제가 627억 원이고 추정치 조정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높지 않습니다. 네, 은행 산업은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빠져 있는데 해외 주식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월간으로 기업 분석부 섹터 애널리스트가 선정한 섹터별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호가 이제 발간이 된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만 좀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대체로 시장의 또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더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코로나 이후의 사태까지 감안해서 좀 종목을 선정을 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산업은 애널리스트 의견을 들어보고 섹터 모멘텀이 좀 약한 경우에는 추천해서 제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총 15개 종목이 추천이 됐고요. 미국이 11개, 중국이 2개, 일본이 2개 종목이고, 신규로 편입해서 추천된 종목은 잘 아시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최대 금광업체인 뉴몬트 마이닝,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1등 업체인 머크, 아마존, 애플, 제너럴 밀스, 그다음에 테슬라, 레이저테크, 그리고 끝으로 야후 재판과 라인이 합병한 제트홀딩스, 이렇게 한 9개 종목이 이번 달에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발표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 좀 참고하시고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NH 글로벌 리츠 발표해 주십시오. 네, 글로벌 리츠 주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보시면은 3.6%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글로벌 리츠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한 주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왔을 때는 또 상승하기도 했지만 3월달 소매 판매나 아니면 실업수당 지표 나왔을 때 부진하게 나오니까 또 하락 마감을 해서 좀 한 주간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페이지 아래 차트 보시면 주간으로 봤을 때 이제 리테일이 가장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 또 이제 YTD로 봤을 때는 호텔이랑 리테일이 이제 거의 40%, 50%대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특수형이나 산업용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차트부터 좀 봐주시면요. 지금 소매 판매가 3월달에 나왔는데 지금 YOY로 봤을 때 한 6%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 1번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식료품 같은 부분은 거의 좀 상승을 좀 크게 했었고요. 특히 식료품 같은 부분은 사재기가 좀 들어오면서 한 20% 후반대 상승률을 기록을 한 반면, 그림 2번 보시면은 나머지 오프라인 판매들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3월 셋째 주부터 락다운이 걸린 효과여서 4월 숫자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림 3번, 4번 보시면 주거용 시장의 데이터인데 주거용 시장 데이터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데이터도 더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페이지 보시면은 표 1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 리츠 중에서 배당 삭감하거나 취소했던 그 리츠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섹터별로 호텔이 가장 먼저 좀 삭감을 했었고, 그 다음 리테일, 헬스케어 순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삭감을 발표한 리츠 종목들의 총수익률 YTD를 보시면 거의 한 70%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배당을 중단하면은 주가 하락이 크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특징 중 하나가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거의 한 1, 2조 이하의 이제 좀 스몰캡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저희 NP 전략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래서 배당 중단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초대형 리츠에 집중을 하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나 셀타워 같이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특수형 리츠에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표 2번 보시면은 저희가 그런 종목들로 이제 NP를 채워놨고, 그림 5번 보시면은 이제 벤치마크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성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